학생들이 입시에서 망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냥 학원에 수업비를 내고 수업만 들으면서 학원만 왔다 갔다 하는 학생들이 상상 이상으로 많습니다. 지금까지 학원에서 15년을 근무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이 있는데, 학부모님들께서 저에게 커리큘럼에 대해서는 그렇게 물어보셔요. 그런데 우리 아이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물어보는 분은 거의 없으셨어요. 그런데 학원에 어떤 커리큘럼이 있는 거랑 그걸 우리 아이가 온전하게 공부해내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 아닌가요? 스타 강사가 가르쳐도 안 되는 학생은 왜 안 되는가? 그러면 완벽하게 자신의 공부를 해낼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고, 그거를 어떻게 배울 수 있는 건가? 커리큘럼이 모든 것을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학원 좋은 일만 시켜서는 안 된다. 그랬더니 자기 수학보다 영어를 더 좋아할 것 같대요. 처음이에요. 제가 영어가 그냥 다녔지 잘 들은다 그러더라고. 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선생님 좋대요. 영어를 다니면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요즘에 아이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관심이 많으신데, 내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어떤 분이냐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아이 마음을 알아주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아이를 가르치는 사람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고 그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 아이의 자세와 태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느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부모가 모든 것을 다 해줄 수는 없습니다. 특히 중학교 입학한 이후부터는 더 그래요. 그때부터는 우리 아이가 밖에서 만나는 친구들과 선생님들 뭐 이런 것들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시기예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1등을 하고 서울대를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아이가 혼자서 살아가야 할 세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내고 자신의 인생에서 성공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아닌가요? 우리 아이가 의대, 로스쿨 이런 데에 들어가길 바라시는 분들이 많은데, 잠시만 시각을 옮겨서 생각을 해볼게요. 학부모님은 아프면 바로 찾는 병원이 있으시죠? 그럼 어떤 병원을 가시나요? 제가 사는 동네에 환자가 너무 많아서 대기만 1시간을 하는 치과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과잉 진료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친절하다는 느낌보다는 이게 뭐냐면은, 충치 치료를 하다가 제가 아픈 기색을 비쳤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많이 아프시죠? 고생이 많으실 텐데 저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어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이거 금방 끝나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을 해주시니까 입에 발린 친절보다 더 큰 감동을 하는 거예요. 의대에 간 것으로, 병원을 개원한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죠. 그건 단지 새로운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자신이 사는 공동체에서 존경받고, 없으면 너무나 아쉬운, 은퇴할 때 동료들에게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근데 오로지 공부만 했어. 돈을 잘 벌고 여유있게 사는 인생을 위해서. 부유하게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인생을 의미있게, 가치있게 사는 거 아닐까요? 사람을 치료해주는 것이 자신에게 커다란 의미가 있는 사람은 일주일 내내 일을 해도 그 안에서 보람을 느끼면서 자신이 가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삶을 살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쉬는 날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일하는 게 스트레스니까 빨리 일이 끝냈으면 좋겠고, 퇴근해서 놀고 싶고, 쉬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거예요. 그 좋은 직업을 가져도 그저 생계수단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고민해야 할 것은 단순히 학원 커리큘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유명한 학원, 유명한 강사에게 보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공부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아이가 뭘 배우고 있는지, 어떤 가치관을 배우고 어떠한 삶의 자세를 배우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아이가 멋진 생각을 가지고 건실한 가치관을 가졌다면 성적이나 대학은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지, 절대로 성적이나 대학이 우리 아이의 삶보다 우선할 수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 방법이 있냐? 해결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이고요. 두 번째는 책입니다. 저는 여러 동네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봤는데 학군지와 비학군지의 차이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학군지에 있는 학생들은 뭔가 좀 더 적극적이에요. 지금도 수업을 하고 있는 학군지에서 예전에 오후 9시에 보강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질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새벽 1시에 수업이 끝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안 믿으시겠지만 모두가 진짜 웃으면서 공부했어요. 저도 힘들다는 생각보다는 뿌듯하다는 생각밖에는 안 들었어요. 그 수업 시간에 뭔가 분위기가, 앞줄에 앉은 그 아이들이 되게 열심히 질문을 하고, 그렇구나, 그러면 이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다른 애들도 직접 수업할 때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분위기에 동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물리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주변에 좋은 선생님 혹은 좋은 어른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정신적인 환경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애들이 딱 중학교 1학년만 돼도요, 부모님 말씀 잘 안 들으려고 해요. 근데 분명히 똑같은 말인데 학원 선생님인 제가 한다? 그러면 아이들 동공이 커져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듣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좋은 어른과 주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리고 학원을 알아보실 때는 꼭 큰 학원이 아니어도 작은 학원에서 혹은 과외 수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도 가치관이 좋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커리큘럼만 집착하지 말고 더 중요한 본질을 보시려고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부모님이 물어보면은 그래도 어떻게든 답은 해줄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인 책은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글로 옮겨 놓았고 그것을 아주 싼 값에 습득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인데 요즘 학생들은 책보다는 스마트폰과 친하죠. 저도 책 읽기를 즐겨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래도 매일 자기 전에 딱 20분만 책을 읽습니다. 완독하려는 책 한 권을 놓고 전체 페이지를 한 달 30일로 나눠서 하루에 읽어야 하는 페이지를 정해놓고 책을 읽어요. 스마트폰 하는 시간에서 딱 20분, 정말 딱 20분만 이렇게 정말 못해도 한 달에 한 권만이라도 읽는 습관을 들이면 우리 아이가 더 훌륭한 생각을 하고 더 멋지게 자라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또 보통은 첫 번째를 책이라고 꼽는 경우가 많을 텐데 저는 환경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사람이 어떤 환경 안에 있으면은 그 안에서 뭔가를 배우면서 함께 실행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기 때문이에요. 지식보다 우선하는 건 실천이니까요. 자, 이렇게 오늘 소중한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너무나 고생이 많으신데 저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을 통해서 더 좋은 생각들을 남겨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